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 분양을 받아라. 시켰습니다. 여기서 당첨을 시킨 겁니다. 거기에 한번 갔다 온 거랑 안 갔다 온 거랑 너무 차이가 나요. 일반인들은 조금 그런 면이 힘들어서 제가 팁을 준다면 맛집 탐방을 해봐라. 내가 청약이 되지 않아도 다음에 그 집에 살 수가 있으니까요. 누구에게나 돈은 소중합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연구소의 박상훈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연구소 신승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정지영 대표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청약에 대한 전문가로 오늘 함께 하시는 정지영 대표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직접 아마 유튜브 보신 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자, 네. 제가 하는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집 마련이 하고 싶은가요? 새 아파트에 입주하고 싶은가요? 청약의 신 IMFP 정지영이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청약지도 저자 정지영 IMFP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소개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바로 그냥 마이크를 넘겨 드렸습니다. 대표님은 언제부터 부동산 청약에 대한 관심 많이 갖게 되셨을까요? 저는 일기 신도시. 일기. 그럼 연배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70년 세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딱 대학교 입학할 때쯤 저희 친구들이 다 일기 신도시 입주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친구가 평촌 신도시, 삼본 신도시, 중동 신도시, 분당, 일산. 그러니까 모든 친구들이 다 신도시에 사는데 저는 신도시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 아파트를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의문을 그때부터 갖게 된 거죠. 실제적으로 그리고 나서 5년 뒤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 직장 동료가 자기는 분당 아파트를 청약에 당첨돼서 1억을 벌었다.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해서 청약 통장을 그때 97년도에 만들게 됐죠. 그래서 그 본격적으로 청약을 하게 된 거는 5년 뒤입니다. 그래서 5년 뒤에 2002년도? 네, 당첨이 됐습니다. 그런 네, 의왕시 오전동에 있는 아파트였는데요. 제가 그때 생각해 보니까 지역 우선 조건에 해당이 됐던 것 같아요. 그만큼 부동산에서 관심을 가졌던 시기를 보니까 사실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지금 3기 신도시에 관심 갖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 잘 알겠더라고요. 꽤 오랜 세월 동안 계속 관심을 가지셔서 집을 사시고 또 청약에 관심 가지셨는데 혹시 개인적으로 아파트 실패 사례 같은 게 있으세요? 저는 실패 사례 같은 건 없고요. 왜 그러냐면 저는 하락장에서부터 투자를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정말 투자. 내 집 마련은 2005년도에 했고요. 본격적으로 내가 부동산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 집에 살지 않고도 그렇게 투자할 때 2010년부터 했으니까 정말 하락기였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가장 싼 값으로 아파트를 매수하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실패 사례는 없지만 제가 돌이켜보면은 실패라기보다는 그 종목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하는 종목이 바뀌었다? 네, 바뀌었는데 청약 요거에 새 아파트에 좀 더 빨리 관심을 가졌다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럼 딱 생각하면 청약만 계속 해오셨을 것 같은데 네. 예를 들어서 뭐 빌라, 뭐 건물 네, 이렇게 저는 2010년도에는 경매 투자를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세 갭 투자 본격적으로 청약에 관심을 가진 거는 2014년 12월인 것 같습니다. 그 날은 좀 특별한 날인데요. 제가 청약 강의 같은 걸 갔는데 거기서 특별 공급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국가유공자, 그게 저희 아빠 특공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그 뒤로 아빠 국가유공자 맞아? 그러니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특별 공급을 준비하자는 마음으로 2015년부터 이 청약에 엄청 관심을 갖게 됐죠. 그래서 2016년도에 아빠의 특별 공급을 당첨을 시켰습니다. 여기서 당첨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당첨이 되는 게 아니고 당첨시켰다는 시켰어요, 정말. 효녀 심청이가 아니라 효녀 지영이네요. 네. 네, 부모님한테 특별공급 제도를 아버지 알려줬어요. 네.
이 부동산 정보가 참 예민할 수도 있고 또 굉장히 많이 바뀌잖아요. 제도적으로도 많이 바뀌고 하는데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실 것 같아요. 내 집 마련 준비하는 분들에게 좀 추천할 만한 공부 어떤 게 있을까요? 공부, 그러니까 그 부동산 공부를 할 때 첫 번째는 아마도 뉴스인 것 같아요. 네, 신문 기사를 그러니까 꼼꼼히 보는 거죠. 저는 2010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그 뉴스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흐름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정보 중에서도 의견과 사실과 의견을 조금 구별하는 눈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뉴스를 좀 보다가 가장 손쉽게 부동산에 접근할 수 있는 게 모델하우스였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시간을 얘기했는데 제가 첫 모델하우스 갔던 데가 바로 죽전지구였거든요. 용인 죽전. 네. 그리고 가슴 아픈. 네. 그리고 제가 1기 신도시는 안 가봤는데 2기 신도시 모델하우스는 다 가본 것 같아요. 동탄 1, 동탄 2, 한강 신도시, 뭐 옥정 신도시는 뭐 택지 조성되기 전에 뭐 이렇게 되니까 사실 주변에 모델하우스 분양을 한다면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거죠. 내가 청약이 되지 않아도 다음에 그 집에 살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뉴스하고 그다음에 청약 정보를 조금 알아두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하시는데 청약을 시켰다, 당첨을 시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청약을 잘하는 방법이 노하우가 있으시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서 배우고 그럴 것 같아요. 그걸 좀 정리를 해서 제 사례를 보면은 제가 그때 당시에 아빠의 특공을 찾고 수도권에 있던 택지지구를 다 돌았습니다. 목감이라든지 뭐 배고, 시흥, 장현, 그 다음에 향동, 다산 신도시 거기를 가봤더니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 분양을 받아라. 그러니까 되게 보면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지만 처음에 이제 조성될 때는 분양가가 낮다가 점점 분양가가 상승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분양이 뭔가 고민을 했더니 그때 당시에 첫 분양이 향동 지구에 계룡 리시뷰리 있었고 다산 신도시에도 첫 분양이 이제 나올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눈여겨봤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거든요. 허허벌판인데 안 가보는 거죠. 두 번째로는 B급 전략인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A급에 이제 치중하다 보면은, 이게 같이 이제 A하고 B 단지가 이제 청약을 동시에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대부분 A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노렸죠. 그래서 저는 B급 단지를 했는데 정말 그날 그 단지가 원래 미달이 되지 않을 단지인데 미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 공급에 이제 당첨이 됐죠. 그곳이 바로 고양시 향동지구입니다. 그래서 고양시 향동지구는 사실 한 번도 많은 사람들이 가보질 않았어요. 저도 몰랐던 지역이었는데 이렇게 택지지구를 다녀보니까 그곳이 눈에 들어왔더라고요. 제가 조건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지만 또 하나 조건이 또 있었던 건 서울하고 가까워야 된다. 그리고 수요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어야 된다. 그 수요는 전세입자도 되고 매수자도 될 수 있는데요.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거기 DMC, 상암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를 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거짓말처럼 그 세입자가 상암 DMC에 근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많이 복잡할 거예요. 선택할 때.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내가 당첨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냥 열심히 청약 적금 넣고 뭐 이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생각해야 될 게 되게 많네요. 그죠?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근데 공부해서 돈이 생긴다면 밤새서라도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대표님 블로그를 가보니까 네. 아까 답사라는 표현을 하셨던 네. 것처럼 미리 네. 이렇게 좀 이렇게 임장이라고 하죠. 임장이죠. 이렇게 네. 같이 카페 회원들을 모시고 같이 네. 이동해서 답사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요즘에는 3기 신도시 다니는데요. 사륜 구동차가 있어야 됩니다. 논밭을 지나가니까 물구덩이 보면은 깜짝 놀래가지고 막 그런데 택지다 보니.
네, 왜냐하면은 상상해 보라고 가보라는 거죠. 지금은 논밭이고, 지금은 자갈이고, 그런데 여기에 멋진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그래서 이제 루트를 잡을 때도 그런 빈 땅도 보여주고, 중간에 지어진, 지금은 그러니까 하남 교산을 예를 들면, 하남 교산을 보고, 하남 가밀지구를 보고, 그 다음에 미사지구를 보면, 이 완성도 되는 거를 이제 상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답사를 미리 가보시는 게 좋은 게, 한 번도 안 가본 지역을 청약을 한다? 그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되신다면 미리 3기 신도시도 가보는 게 좋다.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임장 말씀하셨지만 자꾸 많이 다녀봐야 될 것 같아요. 다양한 곳을 또 다녀보고 어디 동네 뭐가 있구나. 남양주 왕숙이 어디구나, 하남 교산이 어느 동네구나, 부천 대장이 어딘지 돌아다녀 보고 그래야 자꾸 또 손이 가고 발이 가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근데 일반인들은 조금 그런 면이 힘들어서 제가 팁을 준다면 맛집 탐방을 해봐라. 맛집. 탐방. 남편하고 네. 맛집을 가는 거예요. 교산지구에 가면 거기 맛있는 한정식 집도 있고요. 대장지구에 가면 해물 누룽지탕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찾아서 남편한테 꼬셔서 저기 가보자. 그러면 여기 허허벌판인데 뭐가 들어서 막 이러면 하지만 거기에 한번 갔다 온 거랑 안 갔다 온 거랑 너무 차이가 나요. 택지지구는 그런 것 같아요. 아예 없으니까. 아니, 제가 보니 그거 진짜 중요한 팁인 것 같아요. 네. 금방 제가 생각한 게 주식이나 이런 거는 집에 앉아서 할 수 있는데 개인이 어떻게 그런 데를 돌아다니냐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 진짜 그렇게 다니면서 보면 여기가 거기구나 이러면서 생각도 해보고 할 수 있어요. 주식 회사 안 가봐요? 주식은 회사 잘 미국의 애플을 가보진 않죠. 주린이. 네. 증권사 리포트들을 네. 많이 보지만 맞아요. 직접 가긴 어려워요. 네. 부동산. 맞아요. 농담입니다. 대표. 아니 근데 그 되게 좋은 네. 것 같아요. 대표님 스스로가 손품 팔고 발품 팔아서 이렇게 전문가가 되셨던 것처럼 오늘 시청자분들도 많이 노력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LH, 저도 이제 재무상담사로 보면 LH에 보면 청약센터에 가면은 분양 공고도 나와 있고 그 분양 공고 페이지 옆에 보면은 분양 그 공급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나 내년 정도에 미리 아직 분양 공고가 나지 않았지만 이쪽에 택지를 개발할 거다 이런 그런 공고들이 나와 있으니까 공급 계획들도 좀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급 계획을 그 1년치가 나오는데요. 이번에 기가 막히게 2021년, 22년, 23년까지 본청약 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약이 언제 나오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리고 막상 지금은 안 하고 1, 2년 뒤에 할지도 모르니까 그런 것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런 분들이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번 생은 망했어. 맞아요. 이번 생은 나는 집하고 상관없이 사는 것 같아. 이렇게 뭐 가격도 많이 올랐고 뭐 복잡고 이런 분들이 사실 꽤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 용기와 희망을 줄 필요가 있어요, 대표님이. 좀. 제가 용기 진짜 드릴게요. 상승장을 저는 2005년도에 봤거든요. 저도 2005년도에 내 집 마련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돈 마련하는 것도 힘들었고 그리고 선택하는데도 어려웠고 했지만 그때 당시에 뭐 가격 상승이 정말 어마무시했었죠. 근데 포기하고 싶었고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몰랐습니다. 실제적으로 저는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한 게 아니라 재건축 입주권을 샀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은 거죠. 그렇지만 세대에 겁도 없이 재건축 입주권이다.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입주권인지. 그거죠.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또 시간을, 그때는 그랬죠. 그러지만 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면 10년 전에 그러니까 1990년대 초반에 이제 신도시를 보고 마음속에 품었던 그 마음을 20년 만에 그것을 가질 수 있었고요. 실제적으로 서울도 제가 서울에 이제 집을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교통도 불편하고 그랬는데 20년 만에 서울에 내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당장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알아야 사더라고요. 알아야 된다는 건 그 지역에 대해서 알아야지. 그리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러다가 자금 계획을 하다 보면 언젠간 저처럼 20년 만에 기회가 올지도 모른다. 너무 먼가요? 그렇지만 그 전에 더 빨리 저보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정보들이 많으니까. 진짜 생각 못했던 부분들을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서 되게 좋고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한테 집이란 뭔가요?
저희 집은 저를 품는 곳이에요. 제가 살아가는 곳인데, 그리고 나중에 나의 노후를 또 책임져 줄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노후의 대비로 집이라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내 집 마련이라는 거에 대해서 선택했을 때 안정감, 나를 품어주는 곳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내 집 마련을 하루빨리 하시길 바라겠고요. 청약만이 답이 아니라고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약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청약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고, 그리고 청약에 대해서 또 공부해 보면 언젠가는 기회가 생긴다고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집 있으신 분들도 청약저축 통장을 다시 또 준비하셔서 새로운 전략들 한번 꿀꿀만 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시간이었습니다.